뭐 국회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헌법재판소 앞은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계란 던졌어. 의원님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시기를 경찰들에게도 당부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다. 백혜연 의원이 계란을 먹서 이제 한 얘기인데요.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입틀막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물론 저걸 던진 사람이 아직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뭐 어떤 시민일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법적인 책임을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야당도 저 헌재 앞에서 많은 것들을 헌재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기야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체포해라,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그리고 몸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대중이 저렇게 달걀을 던지는 거 절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여서야대에 있어서의 어떤 일당의 대표가 지금의 대통령 최상목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민이 언제든지 이제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의 좌표를 찍은 국면이 그런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본다면 상대를 좀 자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늘처럼 국민연금처럼 원내에서 국회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헌재가 알아서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단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저런 결혼 투착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렇게 압박을 하다가 저런 일이 있었다. 김기경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피해자 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의를 안 한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서 시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계란을 맞아야 되는 사회는 저는 그건 최악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절대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사태 자체는 일단 계란은 맞은 거고 다행히 어떤 큰 물리적 피해는 없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일종의 민주주의의 빨간불이 켜지는 신호라고 보이거든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으셨었죠. 근데 그때도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직전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그중에 일부 수사관들은 구타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때 보면 결국 그런 전조 증상들 하나하나가 있었고 뭐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테러 모의라던가 이런 게 온라인상에서 있다라고 해서 수사도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곳에 시그널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러 모의글 이런 것들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몸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늘의 이 계란 테러 사태가 절대 가벼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나 해석을 내세우기보다는 보다 좀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언행의 신중을 좀 기하고 혐오에 편승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태도를 완전히 좀 내려놓으셔라. 그리고 이런 폭력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뭐 네. 이견이 없죠. 다만 이제 이게 계란 투척이라는 거를 정말 심각한 폭력을 볼 것이냐 아니면 좀 선을 넘은 어떤 정치 의사 표출로 봐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전에 무슨 뭐 계란으로 마사지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 정치인들도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근데 뭐 어쨌든 폭행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부분 정도로 이제 이거 이게 아마 법적으로 처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했죠. 백혜련 의원이 지금 수사를 촉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짚어볼 부분은 당시에 이제 경찰 기동대가 그 현장에 계속 포진을 하고 있었고 또 일부 이제 경찰 대원들은 뭔가 이제 장우산이라든지 이런 걸 펼쳐갖고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좀 짚어볼 것은 이제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본다고 해도 만약에 이게 계란보다 더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면 어쩔 뻔했나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제 갈등이 상당히 이제 첨예화된 상황에서 이런 위험한 일이 사전에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위험한 국면을 또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 계란이 날아온 거리가 4차선 도로를 건너서 날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현행범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이제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 그림 보면 굉장히 날아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긴 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저 장면에서 또 이 주목한 부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제 한 화면에 이렇게 뭐 이 탄핵 기각 주장하는 팻말과 파면을 촉구하는 팻말이 이렇게 한 화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참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실래요? 박성민님부터. 근데 일단은 뭐 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저로서는 이제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저기 가서 이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계엄이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계엄군이 선관위와 국회로 향했고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표결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환경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청 창문 유리창을 깨고 사실은 들어갔던 계엄군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고 사실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는 없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당사에 모여 있었던 의원들이 많았어서 그 현장의 어떤 참혹함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어떤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주의도 위협당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당리당략에 매몰돼서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지층을 고려하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뭐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 등 여당의 지금 의원님들 한 82명인가요? 이분들이 지금 2차로 탄원서를 내면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원하는 건가요? 계엄을 저질러도 내란 행위를 해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김기영 대표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12월과 1월에 국민들이 그런 분위기에 대한 좀 쏠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내란 수사도 할 수 없는 공수처에 대해서 불법 체포되고 구금되고 구속이 됐다가 이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방이 됐습니다. 저는 죄를 저질렀으면 책임을 묻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공수처장 불러서 총 맞을 각오로 해가지고 체포해라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불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는 거 이게 자체가 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엄이 내란이라는 민주당의 그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들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아침 오전 상황을 봤을 때 추경호 의원이 저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제가 듣기에 좀 부적절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그런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입틀막한다는 그 자체 하나만을 볼 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존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김 대변인 현장에 계셨나 보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을 촬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는 한 석 달째 지금 계속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지금 한 2주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소식이죠. 언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쯤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지나가는 분위기 같아요. 한 2, 3일 전에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윤 최고위원은. 사실 지금 시기에서는 뭐 전망이 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번 주 중에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어떤 뭐 선고기일을 아무리 뭐 오늘 오후 중에라도 통지를 한다라고 해도 뭐 휴교령이나 아니면 이제 현재 주변의 상황들을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측에 저도 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물론 헌재의 판단과 고심을 이해하는 면이 일견 있지만서도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해서 심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신속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의 이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것은 변론기일과 뭐 기타 등등 조사 등을 통해서 저는 많이 다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국가의 혼란을 장기화시킨다라는 점에서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포고령의 1항만 보더라도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활동 전체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과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군을 보낸 행위라던가 아니면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이 저는 명확하게 위헌적인 행태다라고 헌법재판관들께서도 판단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결정이 안 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뭐 전략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절차 시비를 걸어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결정문에 담아서 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심사숙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좀 빨리 나오는 것이 국가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윤 최고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날 헌재가 선고를 하게 되면은 한 주에 이틀 사이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이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된다고 한 3, 4주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변론기일은 좀 빠르게 끝났죠. 근데 그 이후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더군다나 이분이 누군가한테 사실상의 어떤 협박을 받았다. 내란죄로 엮겠단다. 그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홍장훈 1차장과 곽정근 전 사령관 이 사람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분을 가리키면서 강력한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스모킹건이 굉장히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왜 됐습니까?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게 29번의 줄탄핵인데 8번의 어떤 탄핵 결과가 나는데 다 8대 0으로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탄핵 자체가 사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또 다른 형태에 있어서 의회 쿠데타다, 의정 쿠데타다, 연성 쿠데타다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12월과 1월 달의 그런 분위기와 달리 하나하나 다시 한번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는 짚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 이게 탄핵이라는 것들이 대통령, 즉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로 뽑힌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파기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빨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 결정문을 보고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완결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야당은 자꾸 국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기 때문에 빨리 혼란스럽기 때문에 빨리 하자 그러는데요. 헌재는 헌재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공이 국회 내에서 민생을 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그 국회 탄핵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상 지금 최근의 판결들을 보면 기각됐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국무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찰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탄핵 결론을 내면서 그리고 뭐 감사원장이라든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는 탄핵을 인용하진 않았고 기각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판결문에 명시한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을 그 재판부에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야당의 탄핵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은 이미 기각된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저 탄핵 이후에 지금 계속 해왔 얘기인데 사실은 이걸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양측의 주장을 뭐 충분히 들었으니까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다음 순서 이어가 보죠.